부트스트랩 4 그리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 4 그리드 시스템은 3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3에서는 CSS 플러 속성을 이용해서 그리드를 구현을 했는데, 부트스트랩 4에서는 CSS 표준으로 포함이 된 플렉스박스를 이용을 해서 그리드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최대 12개의 열을 허용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스팬 1111 해서 12개죠. 12개 되고, 이것을 목적에 따라서 그룹할 수도 있다. 그룹 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팬 4, 스팬 8, 스팬 6, 스팬 12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4 그리드 클래스가 5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부트스트랩 3에서는 최소 작은 소형 장치의 화면 너비가 768 픽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기를 정교하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트스트랩 4에서는 이 엑셀 클래스를 추가함으로 해서 한 단계씩 더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576 픽셀까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교해졌고요. 작은 기기에 대해서 표현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SM과 MD의 동일한 너비를 설정하려면 SM만 지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작은 거 기준으로 해서만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이 레이아웃을 잡게 됩니다. 여기 부트스트랩 4의 기본 구조가 나왔는데, 요 윗부분하고 이 아랫부분하고 크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행을 표현을 할 때 이 로우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로우라는 클래스로 감싸진 부분,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한 줄에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한 줄에 표현이 될 때 열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콜하고, 여기 보면 미디어 장치 위에서 지금 잠깐 언급한 SM, MD, LG, XG 요렇게 표현을 하고, 요 뒷부분은 실제로 전체를 12칸으로 봤을 때 숫자로 1에서 12까지 여기 배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폭을, 너비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직접 요 밑에 같은 경우는 비워졌죠. 콜만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대해서 부트스트랩이 자동적으로 공평하게 알아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동일한 세 개의 열인 경우에는 굳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콜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가 어떻게 반영이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화면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전체 문서를 컨테이너 클래스로 감쌌기 때문에 고정폭이죠. 고정폭인데, 이 나머지 칸 나누는 거에 대해서 배경색과 같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죠. 색과 관련해서도 부트스트랩 4에서는 유용한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색을 지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 클래스를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클래스를 추가만 해주면 이 클래스가 의미하는 색을 자동으로 배경색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 전체 화면 폭에 대해서, 고정폭이니까 1200 픽셀에 대해서 3등분, 균등하게 3등분을 나눠서 이렇게 너비를 잡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형 열, SM 소형 장치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4개의 동일한 너비를 가지는 반응형 레이아웃을 잡게 되죠. 그러면 이 태블릿 이상에 되는 액정에 대해서, 너비에 대해서는 초대형 PC까지 요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너비로. 그러면 576 픽셀보다 작은 액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봤다 그러면 이해를 할 겁니다. 위아래로 쌓이죠. 자동으로 그렇게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실제로 브라우저 상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반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공하고 있는 이 컬러와 관련, 색과 관련한 클래스는 뒷부분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분을 위해서 그냥 보세요. BG 대시 프라이머리 뭐 이런 색과 관련된 것들을 부트스트랩 4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래스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폴트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 폭에 대해서 요거 디폴트 뒷부분이 흰색이니까 어디까지 나오는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지금 보면 전체 폭에 대해서 고정폭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서 고정폭으로 해서 이렇게 4등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4개로 균등하게 늘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면을 늘려도 이 지금 고정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정폭이 아닌 전체 폭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폭을 사용을 하게 되면 화면에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형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 접속하는 미디어의 기기의 폭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홈페이지에 볼 수가 있죠. 사이드바, 사이드 영역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4대8 기준으로 나눴는데 이 기준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미리 한번 그러면 색을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뭐 하나만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색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4죠. 전체를 12로 봤을 때 4칸, 8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전체 폭으로 해서 그런데 고정폭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4대8로 나눌 수도 있지만 3대9로 나눌 수가 있죠. 3대9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쪽 영역에다가 뭐 로그인 창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뭐 부메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시간이 되면 다시 자세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부트스트랩 4를 이용을 해서 이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